자, 이번 시간에는 옥테인 렌더 셋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옥테인 기본 셋업과 컴포지팅을 위한 멀티패스 셋업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효과적인 렌더 셋업은 렌더 타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컴포지팅을 통해서 앞으로 이미지들을 더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멀티패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렌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파일을 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레이아웃을 옆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 들어가서 여기 리셋을 눌러 주셔가지고 한번 기본 셋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일단 창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버튼은 많이 눌러가지고 아실 텐데 렌더를 시작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 버튼은 리프레시 버튼, 일시정지, 그리고 렌더를 정지하는 거, 그리고 옥테인 세팅이 나오는 버튼, 사이즈를 우리가 렌더 세팅에서 해놓은 사이즈로 할 수 있는 락 버튼. 자, 렌더를 한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풀어주시면 이렇게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클레이 모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자, 일단은 패스 트레이싱으로 한번 바꾸고 보도록 할게요. 자, 클레이 모드에 따라서 컬러가 안 들어간 디퓨즈로 볼 수도 있고 컬러가 들어간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리플렉션이 들어간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자, 우리가 선택한 영역만 렌더를 해서 볼 수 있는 렌더 리즌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름 리즌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이렇게 픽 포커스가 있겠어요.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옥테인 태그에 카메라를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컬 뎁스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자, 이렇게 픽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죠. 어퍼처 부분을 지금은 되게 망원이기 때문에 엄청 높여서 이렇게 한번 보면 포커스를 뒤에다가 픽을 했을 때는 자, 앞에가 이렇게 블러리하게 되고 앞쪽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선택을 해서 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커스가 원하는 위치에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0으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매테리얼 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매테리얼을 어떤 매테리얼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컬러 부분에는 일단은 HDR 톤맵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 렌더 모드를 바꿔주는 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2배로 볼 수도 있고 다시 원래 사이즈 그 다음은 사이즈는 그대로 2대 스케일만 늘려서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080 줌 200%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 이렇게 한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매테리얼 픽을 일단은 꺼주고요. 그 다음에 창에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의 정보가 나오고 램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보시면은 렌더링 타임과 렌더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샘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인포 채널은 우리가 다양한 인포들을 볼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자, 라이팅이 이렇게 됐을 때 반사되는 영역이 없이 GI가 없이 우리가 렌더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다이렉트 라이팅 렌더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옥테인을 사용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좀 더 사실적으로 GI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적인 렌더를 하는데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패스 트레이싱이에요.
패스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GI라고 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죠. 자,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다른 오브젝트에 닿아서 음영 부분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그림자 부분이 여기서는 상당히 어둡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빛들이 서로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반사 정도의 그 단계를 여기서 디퓨즈 뎁스에서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고 스페큘러 뎁스에서도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뎁스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디퓨즈 뎁스가 이렇게 없을 때는 거의 우리가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디퓨즈 뎁스가 늘어날 때 서로 디퓨즈들끼리 이렇게 반사가 되게 되면서 더욱더 음영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페큘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스페큘러 반사가 되는 부분이나 그 유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될지 결정해 주는 부분이 이 스페큘러 뎁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높은 게 그냥 좋은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렌더 타임이 자 한번 100으로 두고 한번 볼까요? 100으로 두고 샘플을 한 2000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거의 40초에 가까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적당한 값의 수치로 우리가 해줬을 때는 자, 숫자가 지금 한 4초, 6초, 7초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뎁스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렌더 타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이는 파이널 룩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거의 만져주지 않고요. 필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티알레이징이나 여기 이미지들이 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되게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늘려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디테일이 되게 블러리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디폴트로 두고 사용을 하고요. 알파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들, 우리 알파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섀도우가 그 알파 영역을 받아서 제대로 그림자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은 이미지 자체를 통으로 보여줄 건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 이렇게 옥테인 헬프에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설치를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섀도우라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다이렉트 렌더링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섀도우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그 이미지 자체를 섀도우로 쓸 건지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커스틱 블러도 한번 보면은요. 자, 커스틱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유리잔이나 어떤 우리가 물체에서 빛이 투과가 돼가지고 굴절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커스틱은 사실적인 렌더를 돕기는 하지만 렌더 타임도 상당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노이즈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블러리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렌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렌더 타임을 세이빙을 한다거나 조금 더 이렇게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GI 클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I 클램이 상당히 높을 때는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하게 나오는 영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배경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배경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블랙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겠지만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렌더를 할 때 뒤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알파가 빠져서 렌더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Keep Environment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포커스를 많이 날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날렸을 때
이렇게 블랙이 알파 영역 아웃라인 쪽에 묻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Keep Environment를 꺼주게 되시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만질 필요가 없겠지만 어댑티브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꼭 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렌더링이 더욱더 빨리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항상 켜놓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GI 클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춰주고, 그리고 어댑티브 샘플링에서는 셋업을 바꿔주지는 않지만 꼭 켜주면 좋겠고, 보통은 패스 트레이싱으로 뭐 한 800에서 한 2000 사이로 많이 하고 있고, 디퓨즈 뎁스는 샷의 성격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렌더 세팅을 한번 보면 렌더러는 옥테인 렌더러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 창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맞춰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이브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포맷은 PNG의 16비트로 해줄게요. 그리고 EXR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컴포지팅을 많이 하는 작업에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PNG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6비트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시켜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버전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큰을 옆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토큰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렌더 이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토큰을 이용을 해서 더해주면은 자 어떻게 렌더가 되냐면 자 렌더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자 렌더 폴더 안에 프로젝트 파일명 네임 폴더 안에 프로젝트 파일명으로 이렇게 렌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테인 렌더러에 들어가셔서 멀티패스들도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렌더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렌더러만 이렇게 렌더를 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컴포지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패스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택한 멀티패스들을 보면 이렇게 이밋이 되는 부분, 그리고 디퓨즈, 리플렉션,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 그리고 리프렉션, 그리고 라이패스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라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라이팅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라이패스 부분을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바꿔주게 되시면 자 매테리얼은 1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션이 들어간 매테리얼은 라이패스 1번으로 적용이 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따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은 만져주지 않았고요. Gdepth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Z축으로 뎁스 영역을 뽑을 수 있는 패스고요. 자, Gdepth Max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셔서 잘 맞춰주시면 블랙 앤 화이트로 뎁스 영역을 공간감을 나타내는 패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테리얼 I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켜주시게 되시면 특정한 매테리얼을 우리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디퓨즈 그리고 리플렉션, 리프렉션, 이미터 이런 부분을 패스를 뽑을 수도 있겠고 오늘 수업은 주로 라이트 패스를 이용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렌더링을 하셔가지고 뽑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렌더 패스 같은 경우에도 포맷이 PNG와 16비트로 제가 뽑아 봤고요. 그리고
이미지 컬러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sRGB와 톤맵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로 작업을 하게 되고 EXR로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컴포지팅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작업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PNG 16비트로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주시면은 콜로서 옥테인 세이브 이 토큰을 이용해서 렌더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렌더 폴더 시네마4D에 파일이 있는 렌더 폴더 안에 렌더에 이렇게 렌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틸이기 때문에 폴더 없이 했지만 만약에 폴더가 각각의 멀티패스마다 필요하다면 폴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옥테인 렌더 셋업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노이즈가 조금 심하시다면 약간 샘플을 높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글래스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가 생긴다면 디스퍼션 부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지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삭제하시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렌더를 건 멀티패스들을 가지고 컴포지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